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은 내 손에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해도 몸무게는 줄었는데 유독 뱃살만 그대로인 분들 계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와서 고민인 분들도 많으시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기름 덩어리, 바로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장 지방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떤 음식과 성분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차이, 빼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으로 손으로 잡히고 물렁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엉덩이, 허벅지, 팔뚝에 주로 쌓이며 몸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하 지방은 식이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비교적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장기들 사이에 쌓이는 지방으로 배가 단단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염증성 물질과 독소를 내뿜어 혈관과 장기를 망가뜨리는 활성 지방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잘 빠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은 몸의 에너지원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 의외로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면 대사증후군이라는 악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장 지방의 위협, 즉 대사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은 모두 제각각의 질병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장 지방에 있습니다. 내장 지방의 주범은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남은 양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피하 지방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다다르면 남은 지방은 자연스럽게 장기 사이사이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되는 것이죠. 내장 지방은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끊임없이 분비해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이 물질은 모든 대사 시스템을 교란하는 방화범과 같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고지혈증, 고혈압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당뇨병은 10배, 지방간은 1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대사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내장 지방이 내뿜는 독소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져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염증 물질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압까지 올립니다. 이처럼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복부 비만까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내장 지방은 결국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켜 질병의 악순환을 만드는 주범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고 여성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성기능 저하와 생리불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공략하는 특별한 운동과 생활습관. 많은 분들이 운동해도 뱃살이 안 빠진다고 말씀하시죠. 내장 지방은 일반적인 운동 방법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을 제대로 공략하는 특별한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내장 지방은 유산소 운동으로도 빠지지만 짧고 굵게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분 동안 전력 질주하고 2분 동안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방식이죠. 이런 고강도 운동은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계속 소모시키는 애프터번 효과를 일으켜 내장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워줍니다. 이 꾸준한 근력 운동.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런지처럼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3회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내장 지방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매일 계단 오르기 운동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도 하체 근육을 키우고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복부에 축적시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 7,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명상,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금주 습관. 알코올은 내장 지방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집중하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고 지방이 복부에 쌓이기 쉽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술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장 지방을 녹이는 특급 식사법과 음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은 필수지만 내장 지방을 빼는 진짜 핵심 무기는 바로 먹는 것에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집중적으로 태우고 염증을 억제하며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실천해야 할 식사법. 20분 식사법. 식사를 할 때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여유롭게 드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20분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 밥을 먹을 때 순서만 바꿔도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섭취한 후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공복 유지. 간헐적 단식.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8시 이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 정제 탄수화물. 밥보다 빵이 살을 더 찌게 하는 이유는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단순당이 많은 빵, 과자, 떡, 면 등은 내장 지방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섭취해야 할 음식과 성분. 좋은 지방인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의 핵심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인데 지방을 빼줍니다. 지방을 뺀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즉, 혈당 조절 기능이 좋아져 내장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은 만성염증을 억제해 내장 지방이 만들어내는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섭취량은 아보카도 반개약 100g 또는 고등어 한 토막 약 150g을 주 2, 3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짙은 녹색 채소 섬유질과 산성 성분. 핵심 성분인 식이섬유 효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지방 합성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내장 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매 식사 전 물에 사과식초 한두 큰술을 희석해서 마시거나 매 끼니 양손 가득한 양의 녹색 채소를 섭취하세요. 내장 지방은 염증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내장 지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이는 대사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섭취는 요리할 때 향신료로 사용하거나 생강차나 강황가루를 하루 한두 티스푼을 활용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 하루 2-3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조건 굶는 것보다 단백질을 포함한 고른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매 끼니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나 흰살 생선, 달걀 등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장 지방을 빼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특급 음식들과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내장 지방을 뿌리 뽑는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일주일 뒤 여러분의 뱃살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느새 단단했던 뱃살이 물렁해지고 몸은 다시 건강한 활력을 되찾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바로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은 내 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